40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 3% 절상. 뭐 주식으로 치면은 3%가 양에는 안 차지만 환율은 3%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수출 관련 기업들의 타격, 내수도 부진한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적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관석 대표는 이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환율 이제 원화 가치 상승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위주의 경제고 또 이제 수출 기업에 영향을 주면 경제 또 나가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제 이러한 논리인데 사실은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강세가 되면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제 경제 체질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또 결과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환율이 아주 고평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제 실제로 주식시장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통화 가치 상승이 오히려 또 주가 상승하고 많이 연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00년, 이제 2005년부터 나와 있지만 이제 IMF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이제 회복이 했고 또 그 기간에 원화도 계속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환율 하락한 거죠. 통화 가치 강세가 일어나면서 주가도 상승을 했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반대로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됐지만 반대로 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이제 금융위기 극복을 한 이제 2009년 이후로 보면 다시 원화 가치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또 경제 회복,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이제 최근 물론 뭐 한 3년 동안은 뭐 둘 다 이제 거의 크게 보면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고평가가 되면 물론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이제 판단이 중요하겠죠. 이제 과거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07년 이제 금융위기 전에 이제 천선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상황하고 이제 그때 환율에 이제 많이 근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뭐 5년, 6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분명히 그때와는 달라졌고 변화가 훨씬 이제 더 좋아진 측면이 있고 또 같은 금융위기 직후에 또 이제 미국에서는 달러 약세 정책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아직 뭐 아주 지나친 고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꼭 뭐 그렇게 아주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체적인 얘기고 업종 간의 차이는 분명히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환율 하락, 원화 가치의 강세. 사실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대달러 비율 아닙니까?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헤게모니는 미국이 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 이 환율 하락에 따른 업종 분석이 또 양분화될 수 있고 뭐 되게 단편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관련된 업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또 숙면 과제 아닙니까? 네. 자, 원화 가치의 강세. 뭐 언뜻 들으면 이제 내수 쪽을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내수도 오늘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기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내수도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어렵죠. 자,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본다면 환율과 업종 어떻게 또 연관성을 지어야 될까요? 통화 가치가 이제 변할 때마다 뭐 항상 늘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당연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IT, 자동차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고 또 내수 업종 식품이라든지 이제 국내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아무래도 하락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또 여행 같은 경우 이제 인바운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혜택을 받았던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이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또 반대로 해외 여행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또 과거보다 상황이 많이 복잡해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자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서플라이 체인 하나로 묶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꼭 만들어서 해외를 수출하던 시대보다는 훨씬 복잡해진 거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나라에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과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또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대부분 가격으로만 경쟁하던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걸 안 사고 중국의 저가 제품을 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많이 뭐 과거랑 달라져서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선에서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개별 업종 기업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조금 단순화시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긴 싫습니다만 IMF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IMF 때 환율은 대달러당 1달러당 2,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0원 선 초반. 과연 오르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인지, 환율이 적정하게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을 판다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부정적일 수 있죠, 수출주는. 근데 더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파는 이제 상대국의 경기를 봐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은 요즘 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중국이 또 좋아진다면은 수량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환율은 뭐 적정 환율, 적정 주가 이것은 우리한테 또 영원한 숙제이고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그냥 단순화시켜서 이제 관심 기업 요걸 또 보고 싶습니다. 용환석 대표가 보시는 관심 기업 어떻게 또 보십니까? 예, 오늘 뭐 이제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회사는 한진칼이라는 한진칼이요? 예, 한진칼은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한진그룹의 이제 그 계열사이고. 현재 한진그룹이 뭐 다음 표에 준비되어 있듯이 그 현재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한항공 정석기업 한진회사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일단 이제 한진칼 대한항공 분리되면서 생긴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왼쪽 그림 아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 한진칼, 정석기업 한진 부분들이 또 이제 한진, 그 이제 한진그룹의 대표적인 회사는 한진, 그 이제 운송 택배 한진하고 대한항공 한진 해운이 이제 큰 계열사들인데 그 한진이 투자 부분과 그 이제 실제 사업 부분이 나뉘면서 지주사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중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도표보면 조금 어렵군요. 네, 좀 복잡하죠. 근데 네,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저렇죠. 순환 출자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한진칼 밑에는 뭐 다양한 이제 자회사들이 있고 대한항공 지분을 현재 6.9%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좀 지분을 늘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정석기업 뭐 쭉 이제 계열사들이 보면은 뭐 정석기업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저가항공인데 요즘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 추세에 있고 이익도 많이 늘어나는 이제 그러한 추세 뭐 그러한 점. 또 이제 한진 관광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대한항공과 이렇게 맞물려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관광 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칼 호텔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호텔들 또 그리고 인천 영종도의 그 이제 하이아트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그 호텔 자체도 뭐 아시아에서 가장 잘 되는 하이아트 체인 중에 하나이고 또 계속 이제 그 추가 증설을 하고 또 아시안 게임 뭐 이렇게 감안해 볼 때 뭐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지주사 전환을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투명성도 아무래도 좋아지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한진칼, 뭐, 언뜻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대한항공은 사실 비행기를 달러를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이제 과거에 분류가 됐었는데,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채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은 부채 비중이 줄어드니까 재무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한때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좀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한진칼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형태. 자, 지주사 전환을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결과가 한진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가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이제 복잡한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한진칼 자체도 현재 형태에서 또 다른 이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서는 과정에서 다른 그 뭐 기업과 합병을 하고 해서 이제 형태가 변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더라도 그 현재 상태 보면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자회사들 그 같이 이제 쭉 예상 순이익들을 쭉 더해 보면은 이제 올해 그 현재 보신 바와 같이 뭐 앞에 이제 가렸는데 다 합치면은 뭐 900억 이상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뭐 6,300억 정도인데 여기는 그 대한항공은 지분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뭐 오르다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회사는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해도 뭐 시가총액 훨씬 넘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뭐 관심 가질 뭐